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부분 이런 건 난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다. 가까운 것은 맞는데 이런 식의 이제 말장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측근은 맞다. 최측근이 맞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이고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측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CBS 노컷뉴스라는 데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당시 성남시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 몇 사람들 인터뷰를 해서 그걸 이제 물론 익명이죠. 그렇게 해서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초기에 대장동 사업을 100%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었죠. 그 방식으로 추진하던 때에 성남시 실무자를 맡고 있었던 A씨, 이 사람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관련 거의 모든 보고는 정진상 실장을 거쳤다. 정책 조율이라는 측면에서 보고가 다 정 실장한테 올라왔다. 대장동 사업뿐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이 정 실장을 통하는 게 시의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은 물론이고 대장동이 아닌 다른 주요 정책도 대부분 정책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진상 그 정책실장은 당시 성남시에서 넘버 투맨이었다. 그건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고 언론에도 좌동규, 우진상, 좌진상, 우동규 이런 얘기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론사 취재가 제대로 돼 있었구나. 그게 당시에 그러니까 넘버원이 이재명, 넘버 투 정진상, 넘버 쓰리 이동규 그게 언론의 취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진상까지는 측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유동규를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진상 실장한테 거의 모든 걸 다 보고했다. 이런 증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노컷뉴스가 보도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A씨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2014년쯤에 또 대장동과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이 사람 코멘트도 있는데 시장한테까지 올라가는 문서는 그 결제 라인에 정 실장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예를 들어서 사업협약서에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공사 쪽에서 뭔 얘기만 하면 다 비밀이라고 했다. 시의회에 와서도 그런 얘기는 제대로 안 했던 것 같다. 이건 비밀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정진상한테는 보고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공사 쪽에서 컨소시엄 구성 등 세부적인 건 기밀이라고 했고 그러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공사 쪽에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물론 대부분 알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필요해서 물어봐도 그건 다 기밀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알려주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에 관련해서 직거래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성남시의 다른 공무원도 몰랐다는 겁니다. 오로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만 돼 있다. 그런데 원래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완전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2012년 6월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민관 합동개발로 하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실제 공사를 만든 뒤에 2014년 12월에 시가 이건 민관 합동 개발로 합니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간에 2014년 그러니까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한 대장동과 관련해서 결제한 문건을 10건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8건이
정진상 실장이 협조 명목으로 결재를 했습니다. 두 건은 출장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출장 때문에 결재를 못했다 아마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거의 있었다면 다 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 그 대장동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여러 명의 증언이 다 맞는다는 걸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정황이죠, 이게. 정진상 실장한테 올라갔다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직보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건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최측근이라는 걸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걸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10월 18일 날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 뭐 이걸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가 받고 이제 지사직을 내놨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이게 이제 성남시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장동 사업을 시행할 당시. 새누리당, 현재 국민의힘 시의회가 당론으로 이 대장동을 민간개발을 허용하라, 공공개발을 반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긴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자료를 토대로 해서 얘기한 걸 보면 2013년 11월 5일과 6일 성남시에서 대장동 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참석하고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도 참석하고, 물론 참석 범위가 11월 5일과 6일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와 의회가 함께 참여해서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여기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SPC, 이게 성남의 뜻 아닙니까? SPC를 설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므로 LH 등 공기업에 위탁하는 사업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SPC 등을 설립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이게 민간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개발은 위험하니까 공영 개발을 하라. 이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성남시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뭐라고 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제가 썸네일에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최근 공기업의 경영난, 이게 이제 LH 같은 데가 뭐 140조가 넘는 부채를 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참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성남시의회가 얘기한 공영개발 방식을 묵살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0월 18일 날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그 당시 경기지사는 새누리당이 공영개발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중간보고에 보면 당시 성남시의회는 공영개발을 하라고, 민간개발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또 한 번 거짓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짓말한 게 드러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서류에 정진상 실장도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뭐 그동안에도 뭐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유동규 씨가 뭐 극단적 선택을 위해서 약을 먹었다, 뭐 이런 부분, 근데 그게 누구한테 보고받았는지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위증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성남시에서 당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여러 명의 그 공무원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거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하는 체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도 인정한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도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서의 결제 라인에 정진상 실장이 등장을 하고,
그걸 뭐 부인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 사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성남시의 중요한 결정에 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이 또한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모든 보고 체계에 다 등장한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했다. 다른 사람한테는 기밀이라고 그러면서 알려주지도 않았다. 하는 얘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보고받고 결재를 했다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찰이, 근데 언론은 지금 이런 데까지 그 취재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검찰은 여기까지 지금 안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가 있는 건지 안 가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면 이런 사람들이 당시 보고 체계와 어디까지 무슨 내용이 보고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찰이 알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배임 혐의를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 바로 그런 점 때문인지 언론은 취재를 통해서 자, 정진상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사항을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보고했다는 증언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불러서 뭐 실체를,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언론의 이런 취재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거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후보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의 그 공방이 오갈 텐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직격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죠. 아마 이런 그 공무원들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만나고 있을 겁니다. 만나고 있어서 이런 공무원들이 이제 어차피 이재명 성남시장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내년에 경기도지사 이제 선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걸 보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 얼굴을 드러내놓고 충분히 증언을, 공익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증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이런 당시 성남시에서 대장동 실무를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런 증언들과도 또 싸워야 된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제 라인에 정진상, 이재명 다 결제가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또 한 번 바로 성남시에서 같이 일했던 그 공무원들이라는 악재가 또 한 번 등장해요.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유동규라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다라고 한 것부터가 황당한 변명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성남시장이 이 대장동과 관련한 단군 일의 최대의 뭐 수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해왔던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에 요 중요한 거 요거는 나는 모른다. 그거 아마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와 같이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국정감사 증언, 해명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전부 다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데, 검찰이 지금 거기까지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검찰이 손을 안 대더라도 그거는 대선 후보 TV 토론 같은 데에서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그 문제, 뭐 심상정 후보도 이 문제와 관해서 비판적이니까 충분히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대장동 돌파는 못하겠네 하는 그런 의문이 또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감사에서 또 거짓말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악재가 쌓여간다. 대장동 악재가. 벗어날 수가 없다. 본인이 아무리 뭐 무슨 메타버스니 뭐 해가지고 정책 투어 한다고 지금 서울을 비우고 지방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한들 대장동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많은 양심적인 공무원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쌓여만 가는 대장동 의혹,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 늪에서 지금 같은 대응 방식으로 탈출하려고 한다면 거의 모든 대장동 실무자들과 싸워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